어마어마하다. MBC. 도내 학교의 전면 등교 수업이 21일부터 허용됩니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가 병행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이천구와 감곡, 충주를 연결하는 중부 내륙철이 다음 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음성군이 감곡 역세권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적재 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사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도내 공공형 배달 앱이 공격적 할인으로 이용률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7명, 충주 3명, 제천 1명, 보은 1명, 영동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3,091명, 충북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다음 주 직업계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21일부터는 충북의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 없는 전면 등교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 3월 이후 원격 수업과 부분 등교를 병행한 지 1년 3개월 만인데요. 학생 감염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900여 명인 중학교. 코로나19 이후 원격 수업은 일상이 됐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데다 급식실도 좁아 코로나 방역 수칙상 전교생이 등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2개 학년이 등교할 때 1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해야 해 학습 공백 우려는 여전합니다. 실시간 쌍방향을 한다 하더라도 학습 결손에 대한 피드백의 어려움이 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활 지도라든가 학생 생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충청북도교육청도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4일 직업계고를 시작으로 21일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원격 수업 없는 전면 등교 수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학기가 끝나기 전에 학교별로 최소한 2주 이상은 전면 등교 수업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생겨난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관계 회복과 정서 문제를 지원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이뤄가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충북에서 100명 가까운 학생 확진 환자가 나온 뒤여서 학교 밀집도 상승으로 취약해질 방역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솔직히 백신을 아직까지는 다 맞지 않는 상태고 선생님들이 맞는다고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는 아이들이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충청북도교육청은 대신 교직원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전면 등교가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노래 연습장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청주시가 집합 금지 명령 연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오늘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노래 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일 흥덕구의 한 노래 연습장을 매개로 연쇄 감염이 시작되자 720곳의 노래 연습장, 뮤직비디오 제작방, 코인 노래방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래 연습장 연쇄 감염은 지금까지 9일째 종사자 13명을 포함해 모두 52명으로 번졌습니다. 지난달 화물차에서 떨어진 쇳덩이가 승합차를 덮쳐 6살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계기로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합동단속 현장에 가보니 여전히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20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가 들어서자 단속팀이 쫓아갑니다. 적재함에는 대형 철 와이어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단속팀 눈에 허술하게 고정된 게 포착됐습니다. 위반을 해서 저희가 이거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행복할까봐요? 예. 여기에 대해서 다 이게 한 칸이 다 이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묶여 있지 않았잖아요. 지금. 죄송한데 면허증 좀 제시해. 고정용으로 써야 할 끈은 장비를 넣어두는 보관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화물차 기사에게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됐습니다. 또 다른 휴게소. 타워 크레인 기둥이 실려있는 화물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속팀의 점검 결과 8톤짜리 대형 장비를 운반하는 데 밧줄 2개가 전부입니다. 적재함보다 길어 1m가량 튀어나왔는데도 뒷차에 알려야 하는 주의 신호기도 없었습니다. 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운행을 하셔야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돌 차량이 화물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안전판도 문제였습니다. 주차된 화물차의 안전판이 기준에 맞는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55cm 이내여야 하는데 기준보다 10cm나 높이 달려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불법인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들도 이거 불법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짐을 싣기 위해서 공장으로 들어가는 지면이 땅바닥에 닿았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게. 차체를 받치는 쇳덩어리인 판스프링이 녹이 쓴 채 풀려 있거나 힘을 안 줄여놨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이거는 풀르고 다니시면 안 돼요. 얘가 이러다가 털거덩 하다가 이 차로 치면 안 해요. 바퀴에 걸린 장애물이 다른 차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는 흙바지가 부서진 채 방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반사판은 대부분 다 녹슬어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지금 색이 바래서 좀 노후가 돼서 이제 야간의 식별성이나 시인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안전 기준을 무시한 이런 화물차들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 불감증이죠. 일반 사고 치사율보다는 2배 정도는 더 높아요.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망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보상해 줄 수는 없어요.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는 1,300여 건. 이 사고로 2천여 명이 다치고 4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올해 말 충주 이천 간 중부 내륙철 개통을 앞두고 기대감이 큰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 들어설 음성 감곡 지역인데요. 음성군이 주변 일대를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부 내륙철 역사공사가 한창인 음성 감곡 지역. 이달 말 역사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다음 달부터 시운전이 시작됩니다. KTX 이음열차 등을 타고 수도권까지 1시간 20분 내로 왕복이 가능한 만큼 당장 10,000명이 재학 중인 인근 대학교부터 기대감이 높습니다. 아니, 저는 서울에서 통학을 하고 있고 지금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 전철이 생기면 이제 늦게까지 공부도 할 수 있고 좀 더 학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음성군이 역사 주변인 감곡면 왕장리 일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함께 23만 9천 제곱미터에 964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1,000세대와 상업, 업무, 주차장, 공원을 조성하는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500억 이상 사업은 행안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앙투자심사를 최근 통과했습니다. 북동대와 강동대, 감곡 상호산업단지, 충북 최초 성당으로 성지순례주로 유명한 매괴성당의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문화공간을 갖춘 테마타운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부터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매개성당이 있는데 거기도 연간 순례객을 포함해서 한 20만 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서 어떤 상권 형성에 대한 중심 상권 형성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기존 감곡시가지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도시재생도 동시에 추진합니다. 매개고등학교 인근 6만 3천 제곱미터의 빈집 정비 등 69억 원 규모의 국토부 공모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오는 9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철도망 구축에 지역 소도시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선 달천 구간 정상화를 위한 충주시민 서명운동이 완료됐습니다. 범시민위원회는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달천 구간 선형 개선을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충주 시민의 43%에 육박하는 9만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배달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덩달아 불거진 수수료 논란에 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공공 배달 앱을 도입했죠. 충북에서도 충북형 먹개비와 제천 배달모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떨어지다 보니 이런저런 할인 혜택까지 동원하며 손님 끌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제천형 공공 배달앱 배달모아를 쓰는 한 가게.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다는 말에 가맹 신청을 했습니다. 고정 비용에 건건히 수수료가 나가는 민간 배달앱보다 크게 이득인데 이용률이 적은 게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요. 많이 차이가 나요. 하루에 한 건도 안 올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2건 올 때도 있고 천차만별이라. 또 다른 가맹점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주문이 나갔을 때는 현저하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주문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식 운영 석 달째, 제천시가 이용자를 이끌기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가입 혜택에 이어 주문할 때마다 2,000원씩 자동 할인하고 주마다 지역 상품권 배달 금액을 합산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 달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지원 정책으로 주문이 늘면 소상공인분들의 매출이 증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천보다 앞서 공공배달앱을 도입한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10분의 1 수준인 저렴한 수수료와 지역 상품권 연계 결제를 장점으로 내세우면서 가맹점 수는 크게 올랐지만 가입자 수가 민간 앱의 20%, 주문량은 한 달 평균 3만 5천 건 정도다 보니 추가 할인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준 것처럼 예산 2억 5천만 원 안에서 분배했을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속성. 유통경제 전문가들은 유입된 소비자들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과는 투자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경쟁하기 힘든 만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업체의 음식점 노출을 사진으로 대체한다던가 또 식당별 노출되는 필수 정보를 좀 간략하게 한다던가 결제 페이지 디자인 같은 것도 좀 변경하고. 좋은 취지로만 버티기엔 힘든 시장 경쟁에 뛰어든 만큼 비용 혜택을 넘어선 고민도 이뤄질 때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미화원 임금 횡령, 장비 미지급, 주유비 사적 이용 등의 논란이 제기된 음성의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와 관련해 노동단체가 사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충주 음성지부는 음성군이 환수 조치만 하는 것은 비리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사법당국 고발과 직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천 단양에 내렸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 이동 제한을 어제 해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방역대에 있는 농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이동 제한을 풀었지만 소독과 예찰, 야생동물 침입 예방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등 오염원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장마철 계곡수를 통한 농장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괴산 갈론구곡과 옥천 향수호수길이 한국관광공사의 여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됐습니다. 괴산 갈론구곡은 수목과 바위, 계곡물이 어우러진 9개의 절경에 모두 한시가 음각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옥천 구경 가운데 8경인 향수호수길은 대청호 물길을 따라 5.6km의 흙길과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나무 그늘 아래 부담 없이 산책하며 대청 호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청남대 등산로에 산악 수변구역 15곳에 국가지점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청남대 등산로에서 사고를 당한 등산객이나 물놀이객이 번호판 번호를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지점 번호는 도로명 주소가 없는 곳의 신속한 위치 파악을 위해 전 국토를 일정 기준으로 나눠 문자와 숫자로 구성한 위치 정보입니다.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시행사인 LH 충북본부가 추진 경위와 토지 이용 구상안, 환경영향 예측과 저감 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23일까지 군청에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음성 신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은 신천 일대 13만 3,900제곱미터에 임대와 분양 1,519세대를 2025년까지 공급합니다. 수입산 김치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청주시가 국산 김치 자율 표시제를 추진합니다. 자율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가 들어간 김치를 구입하거나 직접 담근 김치를 사용하는 식당, 급식시설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희망업체는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김치협회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된 업체는 1년 단위로 국산 김치 사용 여부를 점검받게 됩니다. 괴산군은 2022년까지 97억 5천만 원을 들여 노후화된 괴산읍 일대 4.7km의 차집관로를 교체하고 하수관 65곳을 65곳을 보수합니다. 또 괴산 미니 복합다운 조성 등 지역개발 사업에 맞춰 2023년까지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규모를 지금보다 1,000톤 늘려 하루 9,000톤까지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칠성, 문광, 장현, 불정 등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정비 신설합니다. 제천 지역 노래연습장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천시와 제천경찰서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27일까지 노래연습장 도우미 알선행위, 주류 판매, 출입자 명부관리, 면적당 이용 인원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상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권 리포트입니다. 서천 바닷가에 충남에서는 채안 안면도 다음으로 큰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된다고 합니다. 올해 말 개통 예정인 보령 해저터널과 국도 38호선이 태안과 서산을 잇게 되면 충남 서해안을 순환하는 관광벨트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대전 조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리산과 문수산을 등지고 산 위에서 서해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서천 종천면 종천리 일대. 60%가 군유지인 이곳 380만 제곱미터에 호텔과 콘도, 27홀 규모의 골프장, 미술관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섭니다. 충남도와 서천군 관광 전문 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3천억 원을 투입해 서천을 충남 서남부의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직접 생산 유발 효과만 5천억 원에 달하고 2,300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서천 같은 건 해양 생태의 보그라고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해양 생물 자원관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갖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관광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서천의 미래를 정말 몇십 년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닦는 것이기 때문에 태안 안면도 다음으로 큰 충남 최서남단의 관광단지 조성을 계기로 서해와 태안반도를 잇는 순환형 관광벨트 구축이 추진됩니다.
가로림만의 생태 관광과 해양 바이오, 보령 태안 해양 치유, 서천 유부도 갯벌 복원 등 다채로운 주제의 관광 거점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보령 해저 터널이 올해 말 완공되고 서산과 태안을 잇는 국도 38호선까지 완성되면 순환형 관광 지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한쪽에만 머물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관광객들이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지점들을 통과하며 충남의 매력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됩니다. 흐르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또 잘 투트랙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충남 서해안 일대가 코로나 이후 해양 산업과 다채로운 레저 활동, 휴식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 단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코리아 2021이 어제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온라인으로 개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컨퍼런스, 전시, 자페어 등의 프로그램이 온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제로 18개 나라 2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면역 항암제, 디지털 치료제, 인공지능 등의 변화와 대응 방안 등을 살펴봅니다. 충북 청소년 과학탐구대회가 어제와 오늘 충북 자연과학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시군 예선을 거친 도내 초중고생 126명이 참가해 융합과학 분야 3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종목별 금상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전국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6월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청주시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내덕동 동부창고에서 기록과 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지방기록의 실태와 기록자치 실현, 기록 새로운 가치, 기록 공동체를 만들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문화도시 청주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생중계합니다. 이번 포럼은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검정고시가 오는 8월 11일에 치러집니다. 지원자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인터넷 나이스 검정고시로 신청하거나 18일까지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시험 장소는 다음 달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합격자는 8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음성 금왕의 메추리 농가가 재입식 승인을 받고 다시 사육에 나섭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농가에서 재입식이 이루어진 건 6개월 만으로 2차례의 방역 점검, 정밀 검사와 3주간의 사육 시험 등을 통과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